안녕하세요. 포근한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오늘은 재활운동이 아닌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 뇌졸중이 발병하게 되면 먼저 상급병원에서 수술 또는 약물을 이용해 치료를 받으신 후에 재활병원으로 오시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재활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으로도 힘드신 점이 있지만 간혹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재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재활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환자분들의 심리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자 본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또 주변 가족분들이나 재활을 위해 노력하는 치료사분들도 참고하여 적극적인 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의 심리적 적응 단계를 분석한 여러 이론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루거가 제안한 신체적 장애의 심리적 적응 단계, 즉 충격, 부정, 우울 반응, 독립에 대한 저항, 적응, 이렇게 5단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은 자신의 신체적 손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며 정서적으로 극심한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 경우는 뇌졸중으로 처음 쓰러지셨을 때 처음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받고 재활을 시작하실 때 내 몸이 생각처럼 잘 안 움직일 때 충격을 많이 받으십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의료진과 치료사분들께 많이 여쭈어 보시고 현재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은 충격에서 헤어나면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장애를 부정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정 단계는 회복에 필요한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에 도움이 되지만 환자가 장애를 스스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부정의 단계가 서서히 줄어들어야 합니다. 재활 전문가는 환자의 상태를 살펴서 환자의 부정이 재활에 도움이 되는 부정인지 재활에 걸림돌이 되는 부정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격려를 하거나 일순간의 모든 장애의 현실을 수용하도록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처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다음 나는 아닐 거야 또는 금방 낫겠지 하면서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인데요. 이때 내가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후회를 하시거나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쓰러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화가 나셔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료사나 가족분들이 서서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긍정적인 메시지와 응원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감정으로 내가 이럴 순 없지 하면서 재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나쁜 감정들로 인해서 재활 참여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금방 좋아져라고 하거나 현실을 네가 받아들여 라고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면 좋아져 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 반응은 환자의 부정적 단계에서 점점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는 단계로 접어들 때 나타납니다. 우울은 상실을 인정하는 순간 생겨나므로 만약 환자가 우울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는 자신의 신체 손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울이 부정적 자기인식, 일, 수행, 좌절, 사회적 지지의 부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비장애인보다 우울에 빠지기 쉬운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분노와 비난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를 잘 대처해야 합니다. 우울 반응은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보이시는데요. 이 시기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재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특히 50대, 60대 남자분들께서 우울감이 더 깊고 크신 것 같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점을 달리고 계실 때 이렇게 뇌졸중이 발병하면 그 상실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가족분들 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울감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하시는 치료사분들께서 치료를 할 때 밝은 에너지를 전해드리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적절한 치료를 해드리면
우울한 감정은 서서히 좋아드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치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에 대한 저항은 환자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어 퇴원을 앞두게 될 무렵 익숙하고 안락한 병원을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저항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은 치료 진전을 방해하거나 장시간 병원에 머물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가 안락한 병원 환경을 떠나 불편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 오히려 장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러 있고 싶은 행동적 노력이나 치료적 노력으로 새 삶을 갈망하는 양가 감정이 나타납니다. 만약 환자가 신체적 간호를 요하는 의존심이 클 경우에는 전체 간호 및 치료 시간을 점차로 줄여나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걱정이 많거나 자신감이 떨어져 있을 때 퇴원을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환자 본인 및 보호자분들께서 재활을 시작하실 때 퇴원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나 데이케어 센터를 알아보셔도 되고, 재활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외래 재활동은 납병동 재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집 근처로 알아보시고, 또 최근에는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에 있으니 퇴원 후에도 계속 재활을 받으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침대, 화장실 손잡이 등 지방 개조도 필요합니다. 저희 포근한 병원에서는 납병동을 운영하고 있어 퇴원 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고, 퇴원 예정인 분들은 계단 보행, 야외 보행, 지하철, 버스, 시장 등 집이나 직장으로 가셔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응은 상실에 대해서 여러 단계를 겪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단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치료사는 환자의 성향에 따라 치료 계획에 참여시키고 재활 노력에 서로 협조하고 환자의 신체 상태와 회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설명을 통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적응 단계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질문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로 빨리 오셔야 본인은 재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가족분들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니 걱정과 불안은 서서히 떨쳐버리시고 앞으로의 재활에 힘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분들께서 발병 후 대부분 겪게 되는 심리 상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 경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알고 계시면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이나 글로 성심성의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